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 곳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삶은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실을 알게 된 20대 이후로도 저에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며느리로서 시댁 가족들과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그 말 많은 고부관계의 시집살이는 피하게 됐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뒤에 시누이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걸 보면 다들 제가 시누이와 관련된 일을 잘 해결했다고 예상하실 겁니다. 네, 아주 잘 해결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탈 없이 잘 해결됐죠. 그래서 제가 시누이와의 일을 겪으며 느낀 점과 제 사연을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게 무슨 일이 있었고 시누이의 버릇을 어떻게 혼내줬는지 들어보시죠. 저와 남편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넉넉지 못한 저희 집 형편으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지만, 결혼 전에 뵀던 어머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셨고, 아버님을 일찍이 잃은 비슷한 처지에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하시고 형편을 개의치 않아 하셔서 다른 걱정은 접어두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됐죠. 그런데 양가 어머님들을 모시고 하는 상견례 자리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제게 시누이가 될 사람 때문이었죠. 어머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넘기신 예물 예단을 가지고 시누이가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넙죽 받아들이셔도 돼요? 다른 집들처럼 대단한 예물 예단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집 수준을 맞춰서 해주셔야죠. 적어도 모피 정도는 하나 해주셔야 하지 않아요? 승지,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엄마랑 사돈 어른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네가 왜 말을 꺼내? 얼른 사돈 어른께 사과드려. 엄마, 우리 이도 결혼할 때 다 해왔어. 예물 예단은 능력이 아니라 성의 표시라고. 근데 누구는 이만큼 하고 누구는 요만큼 하면 그만큼 불공평한 게 어딨어? 너 정말 조용히 안 해? 사돈 어른 계시는 앞에서 나 부끄럽게. 최서방, 승지 얘 좀 데리고 나가 있게.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철이 너무 없어서요. 방금 들으신 얘기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잊어주세요. 전 정말 아이들 결혼해서 잘 사는 것 이외에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미안하다.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지 않은 예물 예단을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친정엄마는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께서 시누이를 꾸짖으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내보내주셔서 해결은 됐습니다만, 결혼을 앞둔 저로서는 시누이라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상견례 자리까지 마쳤던 결혼식 준비를 무를 순 없었어요. 또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의 개념 없는 행동을 두고 보실 분이 아니었고, 시누이도 결혼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주쳐봐야 얼마나 마주칠까 싶어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제 예상처럼 시누이와 마주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다른 집안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버님 제사와 어머님 기념일을 제외하면 딱히 볼 일이 없었죠.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꼭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넉넉지 못한 저희 집안 형편으로 하지 못했던 예물과 예단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언니, 설거지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쓰기만 많이 쓰면 어떡해요? 아까 보니까 밥도 엄청 많이 먹던데. 언니가 아무래도 우리 집 탈탈 털려고 왔나 보다. 그런 시누이의 시비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윗사람의 나이 많은 어른이기도 했고 시집 올 때 시댁이 모태한 것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 행동에 반응했다가 소란스러워지면 어머님께 더 죄송스러워서 시누이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시누이와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댁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시매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남편 잃은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시누이가 부딪히게 됐죠.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와 부딪히게 될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빠를 잃은 시누이와 조카를 걱정하는 데 바빴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제 남편도 그랬죠. 온 가족이 시누이와 조카에게 힘이 돼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누구보다 힘든 시누이가 나쁜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특히 저는 시누이와 성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 또래다 보니 제가 시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제가 좀 더 시누이 취향에 맞출 수 있겠다 싶었죠. 또 제가 의류 매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시누이 기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능력과 시간이 가능한 한에서 물심양면으로 시누이를 도우려고 했죠. 언니, 나 그냥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꾸미긴 꾸며요. 예쁘게 하고 사진 찍어도 이제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꼭 누구한테 보여주고 예쁘게 보이려고 꾸며요? 예쁘고 싶어서 나 기분 좋고 싶어서 꾸미기도 하지. 자, 이거 입어봐요. 아가씨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얼른 입고 나와봐요. 얼른 입고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언니, 고마워요. 일부러 나 축 처져 있지 말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고 내가 언니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었는데 왜 다 지나간 얘기를 꺼내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그리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오빠도 한마음으로 아가씨를 응원하고 도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줘요. 너무 힘들면 우리한테 기대고. 알겠죠? 이러다 예약한 식당 늦겠다. 아가씨 얼른 입어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예쁘게 입고 나가야죠. 제게 못되게 굴던 시누이는 자기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저를 보고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누이 입에서 나온 적 없던 고맙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죠. 저를 대하는 모습이 변해가는 걸 보며 시누이에게 생긴 일은 안타까웠지만 그와 상관없이 저와는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 좋아진 기분으로 더 물심양면 시누이를 도우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온 지 2달이 지나가자 점점 예전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받는 도움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요. 나중엔 제 매장으로 찾아와 팔고 있는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마음대로 집어가고 제게 용돈도 수시로 받아갔죠. 언니, 오늘은 이렇게 가져갈 테니까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입어봤는데 영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전부 다요? 아가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엊그제 옷을 가져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만큼이나. 언니 말대로 예쁘게 꾸미고 바쁘게 다니니까 빨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옷이 똑같으면 영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분이 나아진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가져간 옷들은 어디 있어요? 2번 안 입을 거면 상하지 않은 옷들 추려서 우리 가게에서 싸게 팔 수 있는데. 나 그 옷들 입고 바로 팔았는데. 언니도 알잖아요. 지금 나 돈 나올 곳이 없는 거. 그리고 난 언니가 그 옷들 다 나 주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난 안 입을 거면 달라는 말이었죠. 알겠어요. 근데 언니, 돈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나 용돈 좀 줘요. 용돈도 얼마 전에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긴 한데 이렇게 입고 밖에 다니다 보니까 밥 한 끼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가격이 나가는 곳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다 썼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돕겠다고 한 건 진심인데 그래도 아까 옷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용돈도. 언니, 내가 그이 죽고 자격지심 같은 게 생겨서 그래요. 추레하게 보이면 값싼 거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남편 죽어서 저렇게 지낸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돈 막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기분 전환이 돼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 갇혀 있고 싶고 계속 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울지 마요. 울지 마.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순간 아가씨한테 괜히 화풀이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했던 말 잊어요. 그리고 돈은 여기 이 정도면 되죠? 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신우이는 자기가 불리해지겠다 싶으면 죽은 심해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놀란 저는 신우이 기분을 맞춰주기 바빴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우이가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였죠. 매일같이 밖을 돌아다니던 신우이는 언젠가부터 연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심해부 얘기를 꺼내고 눈물 흘리던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전 신우이가 연애를 잘 하길 바랬어요. 저도 그렇고 어머님과 남편도 신우이에게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거였으니까요. 그랬는데 거기서 다른 문제가 파생돼서 나오더라고요. 연애한다는 바쁜 신우이가 조카까지 제게 맡기기 시작한 거죠. 언니, 오늘 우리 서윤이 좀 부탁할게요. 또요? 우리 서윤이 얌전하잖아요. 제가 오늘 데이트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서윤아, 너 말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그럼 나 좀 다녀올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내가 하루 이틀 봐주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자주 일하는 곳에 맡기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서윤이가 하루 종일 있기에도 좋은 환경 아니고요. 알겠어요. 나도 웬만하면 언니한테 안 맡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병원 다니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라니까요. 앞으로는 진짜 가끔 맡길 테니까 오늘만 좀 부탁할게요. 그럼 나 가요. 신우이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제게 매일같이 조카를 맡겼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죽은 심해부와 조카 서윤이를 방패막이 삼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장 일과 함께 조카까지 돌보고 있던 그때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됐습니다. 신우이는 당연히 혼이 났고요.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이라곤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죠. 너는 생각도 없고 염치도 없어? 어떻게 네 새언니한테 애를 맡겨? 네 새언니가 놀아? 거기가 새언니 집이야? 일하는 곳에 네 애를 맡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서윤이 돌본다고 집에 있을까? 난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서 애 키우다 죽어? 우리 서윤이는 아빠라는 존재 없이 자라게 만드냐고. 지금 나조차고 내가 연애에 목숨 거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나야 엄마도 오빠도 새언니도 다 좋은 거 아니야. 거기다 우리 서윤이에게도 새아빠가 필요하고. 그럼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날 혼내면 어떡해? 엄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이만 죽지 않았어도 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고. 그이 죽은 날부터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신우이는 어머님께도 심해부 얘기를 꺼냈고 그 한탄 섞인 얘기를 듣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를 혼내는 걸 멈추셨죠. 그리곤 제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며 신우이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후 조카 서윤이는 어머님께서 돌보셨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라 제가 어머님을 도와 서윤이를 같이 돌보긴 했죠.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잠깐 고생한 걸로 끝이 났을 텐데
신우이는 제가 어머님께 조카이를 일렀다고 생각하는지 그날 이후부터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고 절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 연애하는 데 있어서 저를 많이도 시켜먹었죠. 만나고 있는 남자와 얼마만큼 관계가 진전됐는진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그 남자와 재혼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초혼이고 자기는 아이까지 있는 재혼이다 보니 신우이가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본래 성격은 다 숨기고 현모양처인 것처럼 포장하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 만나는 남자와 그쪽 집안까지도 챙겼고 살림을 거의 못 사는 신우이 대신 제가 그 일들을 해야 했죠. 언니, 요리 잘하죠? 우리 엄마가 언니 손맛 좋다고 맨날 칭찬하던데. 그래서 말인데 나 도시락 좀 싸줘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도시락을 싸줘요. 설마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죠? 우리 서연이 봐달라는 것처럼 시간 많이 빼앗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또 말하려고 하지 말고. 아가씨, 그거 제가 어머님께 말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병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들르셔서. 됐고!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준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나올 거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힘이 돼주겠다고, 도움 주겠다고 왜 말했냐고요?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도시락만 싸면 되는 거죠? 혹시 도시락에 꼭 들어가야 하는 반찬이나 음식 있어요?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듣기 싫기도 했고 거절한다고 순순히 물러날 신우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신우이의 연애를 돕기로 했어요. 또 신우이가 빨리 결혼해서 시댁을 나가야 제가 신우이에게 완전히 해방될 것 같아서 돕기로 한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신우이에게 쌓인 불만이 한가득이었지만 웬만하면 신우이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건 물론이고 데이트 때 깜짝 이벤트를 한다며 신우이 뒤만 졸졸 따라다닌 적도 있었죠. 또 신우이를 대신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생일잔치 음식도 만들고 관심도 없었던 스웨터도 짜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우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김치야 뭐 어렵지 않죠. 도시락 반찬에도 비슷한 음식 만들어서 보낸 적 있으니까요. 근데 왜요? 이번에 우리 예비시댁에서 김장한다고 하는데 내가 맛있게 김치를 만들어서 드릴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 김장하면 가족이나 며느리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맛있는 김장해서 가져다 드리면 내 호감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제 남자친구랑 집안 식구들이 언니가 해준 음식 먹고 맛있다고 매번 난리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언니랑 입맛도 비슷해서 언니가 해준 김치도 잘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엔 김장도 가능하겠어요? 김장이요? 많이는 아니죠? 그냥 김치통 한두 개 정도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면 점수 따니 많이 얘기도 하지 않죠. 그리고 예비시댁이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첫째 둘째 아주버님들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또 근처에 친척분들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께도 좀 나눠드려서 인상에 남기려고 하고요. 그럼 얼마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몇 포기 정도 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300포기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포기요? 아가씨, 그게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난 안 돼요. 아니 못해요. 그게 양도 양인데 공간도 공간이고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그래요? 그렇게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양이 많은 건가? 우리 엄마나 오빠 몰래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이번 기회가 딱 며느리감으로 점 찍힐 기회인 것 같은데. 우선 알겠어요. 알겠다뇨?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알아서 해볼게요. 300포기가 그렇게 많은가?
아, 내가 손맛만 좀 있었어도 혼자서 시도해보기라도 하는 건데. 근데 언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손맛이 좋아요? 옆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것도 유전인가? 혹시 사돈어른 닮아서 손맛이 좋은 거예요? 유전까진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저희 엄마도 손맛은 좋으니까. 아, 맞다. 전에 사돈어른께서 엄마 생일날 우리 가족 초대해 주셨지? 그때 진짜 음식들 맛있게 먹었는데 나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별거 아닌 반찬들도 그렇게 맛있다는 걸.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다 조기 교육이 되는 거구나. 이야, 신기하네. 웬일로 시누이는 제게 떼를 쓰지 않고 제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우선은 300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김장을 피할 수 있어서 마냥 기쁘기만 했죠. 거기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시누이가 제게 부탁을 해오는 게 없었습니다. 모처럼 생긴 여유에 기분이 들떴던 저는 매장 일을 마치고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그동안 시누이 등살에 떠밀려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친정을 향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도착한 친정집에서 놀랄만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부터 부엌까지 배추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거기다 바닥에 줄줄이 깔린 김치 속들이며 엄청나게 큰 김장 매트까지 친정집 거실 바닥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김장 준비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게 이상했어요. 지금 친정집에는 저도 언니도 시집을 가서 엄마 혼자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언니와 제가 있을 때도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김장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을 뿐 다른 의심과는 연결짓진 않았어요.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였죠. 엄마, 이게 다 뭐야? 갑자기 무슨 김장을 이렇게도 많이 해?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날 잡아서 나랑 언니를 부르지. 이걸 다 어쩌려고 혼자서 하고 있었어. 미연이 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올 거면 연락이라도 미리 좀 하고 오지. 연락은 무슨... 그리고 전화했어. 엄마가 안 받은 거지. 근데 웬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해? 무슨 일 있어? 그게... 그냥 오랜만에 김장 좀 하고 싶어서... 너랑 네 언니한테도 좀 나눠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엄마가 쉬엄쉬엄 하면 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가봐. 뭐? 가라고?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그냥 가? 그리고 언니네는 김치 안 먹잖아. 나도 김치 사 먹는 걸 알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먹잖니. 엄마 김치 없이는 밥 못 먹는 거 알지?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네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리고 이웃들도 나눠드리고. 아유, 엄마 할 일 많은데 네가 와서 시간 잡아먹는다. 엄마 일해야 하니까 이제 가. 그리고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머머, 시간 봐라. 이제 곧 이서방 올 시간이네. 너 얼른 집으로 가. 이서방 늦는다고 했어.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왜 이렇게 김장을 많이 하냐고. 이 정도 양이면 우리 집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까지 다 말을 이어가던 그때 시댁 식구들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자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신우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죠. 그때 신우가 분명 자기가 만나는 남자 집안에 잘 보이고 싶다며 김장을 대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킬 생각이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혹시 신우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자기 대신 김치를 담그게 했나 싶었어요. 대화하다가 제 손맛이 친정엄마를 닮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설마 싶었습니다.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지만
사돈 어른 되는 저희 엄마께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사실 사돈 간에도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칠 행동을 사돈 처녀인 시누이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가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김장 누가 대신 좀 해달라고 시켰어? 아니야. 시키긴 누가 시켜. 세상에 김장 대신해달라고 시킬 사람이 누가 있니? 혹시 시킨 사람이 우리 시누이야? 아유, 아니래도. 너 진짜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어? 엄마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만 가봐. 우리 신우가 시킨 거 맞지? 엄마 지금 말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 나중에 엄마가 이 김치들 다 담근 게 시누이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때 시누이 탓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서방 탓하고 갈라설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이거 내 시누이 이승지 그년이 엄마한테 시킨 거지? 자기가 만나는 남자 집안에 줘야 한다고, 자기 시집 가야 한다고. 아유, 너 무슨 이서방 얘기까지 꺼내고 그러니? 아유, 그래. 네 시누이가 부탁해서 한 건 맞아.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시켜서 하는 건 아니야. 사돈처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사돈처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리고 사돈처녀가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가야 너도 덜 시달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김장해달라는 네 시누이 부탁 들어준 거야. 딸, 엄마가 좋아서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사돈댁에 제대로 해서 보낸 것도 없잖니. 이런 걸로 그때 못한 거 대신하면 된 거지.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화내지 말어, 응? 엄만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어느 누가 딸내 시누이 김장하는 게 좋아서 대신해. 또 나 시집 보낼 때 못한 이야기가 왜 나와? 시어머니께서도 이해하시고 넘긴 일을 왜 내 시누이한테 대신해서 갚냐고? 대신 내가 시댁 일이라면 자다가도 발벗고 나서고 있잖아. 어머님, 그 이 진짜 열심히 챙기고 있잖아. 근데 왜 이승지 그년한테 내 결혼 때 못한 걸 갚아? 그리고 엄마도 생각해봐. 이게 찔릴 만한 일이 아니었으면 시누이 그년도 나를 통해서 엄마에게 부탁했겠지. 근데 나 몰래 나 건너뛰고 엄마한테 말한 거 보면 그년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한 짓이라고. 그걸 알면서도 이 짓거리를 기어코 엄마한테 시킨 걸 보면 엄마랑 나를 우습게 봐서 이런 짓을 벌인 거라고. 엄마도 그걸 아니까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잖아. 엄마는 내가 오늘 올 줄 몰라서 놀란 거 아니었어? 내가 오늘 알았으면 오늘 있었던 일 영영 말 안 했을 거 아니냐고. 나 그냥 가만 안 둬. 내가 지금까지 그년한테 당했던 일이야. 내가 감내할 수 있어서 참아왔던 일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내가 그년 오늘 작살낼 거야. 반 죽여서 엄마 앞에 무릎 꿇게 할 거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친정집에서 나와 곧장 시누이가 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하면서 시누이에게 확인 전화를 했죠.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지금 집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왜요? 나 볼 일 있어요? 그럼 없겠어요? 아가씨가 우리 엄마 김장하라고 시켰죠. 그러고도 볼 일이 있냐는 말이 나와요? 아, 그거? 언니는 어쩌다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알게 됐든 간에 이왕 알았으면 김장하는 것 좀 도와드려요. 솔직히 나 사돈 어른께서 300포기나 되는 김치를 제대로 담그실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언니가 도우면 일도 금방 끝나고 300포기 고르게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됐어요. 집에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죠.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시누이는 자기가 한 행동을 들키고 나서도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되려 제게 엄마가 하는 일을 거들라며 까불고 있었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곧 시댁에 도착해 박살을 낼 텐데 그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에게 돌진해 오는 저를 보곤 뭔가 잘못됐다는 낌새를 눈치챈 시누이는 우선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끝마치기도 전에 제가 시누이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언니, 잠깐 내 말 좀... 아!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네가 네 입으로 다 말해놓고 뭘 더 할 말이 있다고 또 입을 놀리려고 그래? 왜? 내 속 더 뒤집으려고? 나 아주 미치게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라고!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때리냐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뺨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 대 맞은 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시누이가 개념이 없어도 좀 없어야지.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년인데 고작 한 대 가지고 되겠어? 이제 니년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보고 내 손이 올라가기만 해도 덜덜 떨 때까지 맞아보자 이년아. 저는 시누이의 뺨을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 때렸어요. 시누이가 손 쓸 틈도 주지 않고 고개 돌아갔다 싶으면 바로 반대편 뺨을 후려갈기면서 때렸죠. 제 손찌검에 시누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나중엔 저에게 저항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저와 시누이를 떨어뜨려 놨죠. 미연이, 너 그만 못해?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네가 언니라고 해도 그렇지 어디서 손을 올려? 이건 옳게 시누이 관계를 떠나서도 하면 안 되지. 너 왜 이러니? 갑자기 이 집에 들어와서 왜 가만히 있는 네 시누이를 때려? 가만히요? 어머님, 승지 제가 오늘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뭐? 승지가 사돈께 무슨 짓을 했다고? 네, 승지 제가 저희 엄마한테 김장을 시켰어요. 자기랑 만나는 남자 집안에 자기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김장을 시켰다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사돈 처녀가 사돈 어른께 김장하라는 말을 한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저희 엄마한테 몇 폭이나 김장하라고 시킨 줄 아세요? 300폭이에요. 300폭이! 저 정신 나간 년이 자기 재혼해야 한다고, 자기가 시집갈 집안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300폭이나 저희 엄마한테 김장하라고 시켰다고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 거실을 꽉 채우고도 부족할 정도였다고요. 오늘 일만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승지 제가 죽은 자기 남편 팔아가면서 제가 시집 올 때 부족하게 해가지고 온 거 가지고서 얼마나 절 이용해 먹은 줄 아세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게 창피하지만 요 몇 달 동안 제가 승지 전년 시녀였어요. 시녀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저 정신 나간 년 몇 대 때린 게 죄가 되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승지, 너 지금 네 새언니가 한 말이 사실이야? 네가 사돈께 그런 짓을 했어? 아이, 엄마, 새언니 입장에서 한 말만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처음엔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나랑 같이 좀 하자고. 근데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많은 김장을 하자고 해. 그래서 새언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매장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돈어른께 부탁한 거라고. 또 언니가 사돈어른 닮아서 손맛이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부탁한 거지. 그리고 난 사돈어른께 분명히 말했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또 못하겠으면 거절하라고 말했다니까. 야, 너 우리 엄마가 거절 못하는 거 알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다 떠나서 그딴 생각을 떠올렸다는 게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딴 말을 뱉을 생각을 해? 내가 너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할 거라고, 알아? 저는 앞에 시어머니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하지 않고 시누이를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어머님께서 절 말리시거나 시누이 편을 든다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시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제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 머리채를 잡으려고 어머님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짝소리와 함께 시누이의 고개가 돌아가 버렸죠. 어머님께서 시누이 뺨을 때리신 거예요. 언니,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해요. 내가 엄마. 엄마가 지금 날 때린 거야? 엄마는 또 날 왜 때려? 엄마는 왜 때리는데? 그럼 맞을 짓을 했는데 안 때려?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 아빠 없다고 집안이 네 세상인 줄 알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 너 오늘 네가 잘못한 만큼 맞자. 회초리로 맞든 목봉으로 맞든 네 아빠 살아 계셨을 때처럼 얻어 터져야 되겠어.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엄마, 내가 어린애야? 날 때리긴 왜 때려? 그리고 말했잖아. 사돈 어른께 못하시겠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니까. 사돈 어른이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데 부탁할 거 찾고 그냥 돌아왔을 거라고. 진짜야. 나는 사돈 어른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그럼 내가 억울한 상황 아니야? 이 정신머리 없는 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너 정말 안 되겠다. 회초리, 목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잡히는 대로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야 이년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저보다 더 세게 시누이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시고 거실장에 있는 쇠붙이나 나무 장식으로도 시누이를 때리셨죠. 그러자 당황한 시누이는 이번에도 자기 필살기를 썼습니다. 세상 떠난 심해부 일을 다시 또 꺼낸 거죠. 눈물과 함께 말이에요. 나도 좀 살아보려고 그랬다. 그이 떠나보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나도 그 사람 믿고 빨리 안정적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내가 이 집에서 마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뭐 엄마 눈치 안 보는 줄 아냐고? 나도 엄마 불편해. 오빠도 새언니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나도 새 가족 만들려고 노력한 거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서 내 가족들 품 안에서 살고 싶어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빨리 최서방 잊고 새삼 찾길 바라잖아. 우리 서윤이한테 아빠 빈자리 빨리 채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새언니 사돈 어른 도움 좀 받으려고 했던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다. 내가 너 또 최서방 얘기할 줄 알았다고. 너 나한테만 해도 맨날 최서방 핑계를 얼마나 했니? 최서방 핑계로 나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갔어? 돈뿐이야? 조금만 불리해지면 최서방 얘기에 눈물 짜내고 부탁할 거 있어도 또 최서방 얘기 꺼내고 불쌍한 척하고. 야, 네가 정말 최서방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렇게 최서방 방패막이 삼아서 핑계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너 입 밖에 나오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얼마나 다른 줄 아니? 그래도 한 몇 달은 최서방 그리워하는 것 같더니만 그 후로는 자유의 몸이라고 아주 신나 있었잖아. 안 그래도 내가 너 벼르던 중이었어. 그놈의 최서방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네 새언니 그리고 사돈께도 그런 짓을 해? 이게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지? 네 오빠 이혼남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지?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내가 너 이 세상 하직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고얀 심보 고칠 거라고. 시누이가 세상 떠난 심해부 이야기를 꺼내면 이번에도 어머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어머님께서 더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누이에게 하고 있던 매타작이 더 세지셨죠. 그런 이유로 처음 화를 냈던 제가 할 게 없어서 오히려 너무 민망할 정도였어요. 제가 시누이를 혼내려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님께서 시누이를 잡고 있으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정말 이러다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누이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먼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매타작을 하지 못할 때쯤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왔죠. 그리고는 어머님과 바톤 터치를 하듯이 시누이를 혼내는 일을 교대했어요. 물론 남편은 어머님의 매타작으로 엉망이 되어 더 이상 때릴 곳이라고는 없는 시누이를 직접 때리진 않았고 울고 있는 시누이를 꾸짖으면서 혼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시누이는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왜 자꾸 자기에게만 뭐라고 하냐며 더 크게 울부짖고 짜증을 냈죠. 오빠까지 왜 그래? 지금 내 꼬라지 안 보여? 나 새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맞았다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집은 날 가족으로 보긴 보는 거야?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한 거냐고? 야, 이승지!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조금 전까진 너 붙잡고 한 이야기 듣고도 반성이 안 돼?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다, 승호야. 저 기집애 붙잡고 떠들어봐야 네 입만 아파. 괜한 힘 뺄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서 내쫓아버리자. 뭐? 이제 날 내쫓기까지 하겠다고? 엄마! 나 엄마 자식이야. 남편 죽어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엄마 자식이라고!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얘기 듣고 있기나. 엄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내 옷에 왜? 안 돼! 어머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겠는지 시누이를 내쫓겠다며 시누이가 지내는 방에서 옷가지들을 잔뜩 들고 오셔서는 베란다 창밖으로 던지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시누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시누이와의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내 시누이 옷들을 밖으로 던지셨죠. 그 사이 남편은 시누이 캐리어에 나머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를 들어올려 집 현관 밖으로 내보냈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승지, 너 정신 차릴 때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서윤이는 내가 돌보마. 어차피 서윤이 요 몇 달 동안 네가 싸돌아다닌다고 네 손을 안 탄 덕분에 엄마 찾지도 않으니까 서윤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 너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그땐 내가 네 호적에서 서윤이 데리고 와서 키울 거야. 네가 엄마 될 자격 없다는 걸 법정에 가서 증명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올 거라고. 엄마, 너 내쫓는 거 잠깐 화나서 하는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동 하나하나 똑바로 처신해.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사돈어른이랑 새언니한테 사과하면 돼? 그럼 안 내쫓아? 이거 봐, 아직 덜 정신 차렸네. 그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할 말도 볼 일도 없다. 승호야, 문 닫어. 현관문이 닫힌 후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님에도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께도 직접 전화를 드려 시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셨죠.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니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심하게 화를 낸다고 한들 어머님만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우선 일단락됐죠.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일의 한 단계가 끝난 거였어요. 아직 시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진 못했으니까요. 어머님께 받은 사과 말고도 시누이에게 꼭 사과받고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정작 사과해야 하는 제게는 찾아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어머님과 오빠 주위만 맴돌았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제게는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어머님과 오빠에게 잘 보여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 같았죠. 하지만 그런 얄팍한 생각은 어머님과 남편의 화만 돋우는 일이 됐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시누이를 용서하지 않았고
시누이가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죠. 결국 더는 바깥 생활을 못하겠는지 시누이가 사과를 하겠다고 절 찾아왔어요. 하지만 보이는 태도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완전 건성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내가 지난번 일은 사과할게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모두 다. 나로서는 내가 빨리 시집을 가야 언니도 고생을 덜 하겠다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됐죠? 그럼 이제 사돈 어른께 가요. 사돈 어른께도 사과드려야 하니까. 아가씨, 지금 밀린 숙제해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무슨 사과를 밀린 일 끝내는 것처럼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냐고요. 내가 듣기엔 반성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감정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날 무릎 꿇려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럼 할게요. 하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해요. 난 아가씨 사과 안 받을 테니까. 어머님께 제가 느낀 대로 말할 테니. 아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 그대로 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이걸 확! 야, 너 그날 어머님께 하도 맞아서 나한테 맞은 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 나한테도 만만치 않게 맞았다? 그날 기억 다시 떠오르게 해줘? 얻어맞기 싫으면 사람 찾아서 속 뒤집지 말고 사과할 생각 없으면 매장에서 나가! 귀한 시간 뺏지 말고 얼른! 열받은 제가 더 이상 이전처럼 참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자 시누이는 잔뜩 겁을 먹어서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게 한 행동으로 시누이 인생은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시누이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는 시누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리곤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 사람들에게 남편이 얘기를 했나 봅니다. 당연히 누가 들어도 혀를 찰 시누이의 행동에 그 집 사람들도 불편해했던 것 같고요. 결국 시누이는 만나던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시누이는 거짓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게 성의가 있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언니 집안 형편 보고 무시했던 게 맞아요. 나중에 그이 죽고 나서는 저 빼고 행복해 보이는 세상이 미워서 언니에게 화풀이도 했고 또 부러워서 괜히 손 가는 일도 시켰고요. 그리고 사돈 어른께 김장하도록 시켰던 건 언니 괴롭히는데 취해서 제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언니가 절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언니 무시하거나 제 일을 대신 시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건방 따위 떨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을 짧게 해서 그렇지 시누이는 구구절절 잘못한 일들을 되뇌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 한 번은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애초에 제 입장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봐주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누이가 하는 말과 모습이 거짓이든 거짓이 아니든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뒤늦은 반성이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다음번에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참을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때도 어머님께서 시누이를 시댁에서 쫓아내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시누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용서했던 거죠. 이후 시누이는 제가 친정엄마에게 사죄의 뜻을 대신 전하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가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그리고 제게 시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시누이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고 다시 시댁으로 들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신우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중입니다. 덕분에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시댁 행사가 있을 때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부딪힐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조금은 불편하긴 해요. 신우이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이 긴장감이 지금의 평화로운 시댁 상황을 유지해 줄 것 같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이 거리를 신우이와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어머님 덕분에 더 큰 소란이 없을 수 있었으니 더 이상 집안 시끄러운 일은 없게 해야죠. 이렇게 제 뒤늦은 용기와 어머님과 남편의 대처로 골칫거리였던 신우이의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신우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개선시키려고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땐 신우이보다 어른으로서 무조건 참고 이해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참고 이해하는 행동이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았고 꼭 신우이가 아니라도 다음번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저만의 선을 그어놓고 이를 넘어섰을 시는 신우이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오려고 합니다. 무조건 참고 사는 게 요즘 세상엔 바보라는 걸 이제 깨달았네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참고만 사시지 말고 해야 할 말은 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